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제주도지사에 출마한 각 후보들은 저마다 전략을 세우고 결의를 다지며 선거 전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는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며 새 분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 10여 개 단체 회원들과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해 표심을 얻겠다는 겁니다. 현장 민생 탐방을 통해서 느껴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제주가 나아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 도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제주도지사 후보는 도의원 후보들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이 일치될 때 제주의 미래 발전을 20, 30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제주 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와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는 농민과 노동단체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며 진보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영리병원 폐기 등 12가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맺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좀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고 또 제주를 제주답게 지키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제주도를 제주답게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거리연설과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제주교육 어젠다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벌어진 학력 격차와 급식 노동자 안전사고에 대해 후보들의 진단과 공약은 엇갈렸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대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진 교육 현장. 학생들 사이 벌어진 학력 격차에 대해 두 후보의 진단과 대책은 달랐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학생 사이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 잘한 나이와 못한 나이가. 이걸 빨리 이 갭을 좁혀줘야 될 우리가 임무가 있습니다. 방법은 진단해서 알아낸 다음에 치료하는 겁니다. 이성문 후보는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은 추정치일 뿐 오히려 지난해 수능에서 제주 지역 학생들의 상위 성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결과를 보면 제주도가 하위에는 적어졌고 1, 2등급은 늘어난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첫째 데이터죠. 실내 가지는 그 나머지들은 추정입니다. 음식물 감량기 사용 중 발생한 잇따른 손가락 절단 사고 등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놓고도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급식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위험한 업무를 전문 인력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급식실의 청소에서부터 어떤 그 급식 잔반 처리까지 전부 나는 전문가들에게 용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문 후보는 위험한 장비나 기구를 안전한 기구로 바꾸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사고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것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왔고 제주형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AI에 기반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광수 후보는 기기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코딩 등 관련 교육 환경 구축 실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성문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제주살이 열풍과 함께 이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신설된 제주시 애월읍 을 선거구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애월읍은 갑과 을 선거구로 나뉘었습니다. 하귀 택지지구 등이 포함된 애월읍 을 선거구는 문화시설과 행정기관 부족,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정치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후보와 비례대표 도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박은경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후보는 애월읍 연합청년회장과 애월읍 고성일리 의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제가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봉직 후보는 읍사무소와 보건소 기능을 포함한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고 비료값 부담 완화 등 농정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복지타운을 건설해서 보건소 기능과 행정 기능을 함께 이렇게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박은경 후보는 민생당 비례대표 도의원을 지냈고 제주관광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애월에는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저는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의 민원들을 귀담아 들어서 이러한 일처리를 잘하는 참 일꾼으로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후보는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읍사무소 제2청사를 건립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애월읍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애월읍사무소는 서부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제2읍청사를 이곳 동부에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봉직 후보는 농협에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박은경 후보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월읍 을 선거구는 유권자의 30% 이상이 최근 유입된 이주민이어서 급격한 인구 변동이 선거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비상정차대에서 빠져나오던 차량을 피하려던 트럭이 버스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평화로 교통사고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비상정차대 규격이 제각각인데다가 알림 표지판도 없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5톤 트럭과 버스가 부딪힌 사고 현장. 도로 위에는 당시 상황을 짐작해야 하는 한 바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숨진 트럭 운전기사가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비상정차대를 살펴봤습니다. 차량이 들고 날 수 있는 구간을 포함한 길이는 50여 미터. 정차대 끝부분에는 화단마저 설치돼 운전자들은 진출입에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 있는 도로에 비해서 이 비상거치들의 그 부분이 좀 좁아가지고 나가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때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차량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로에 설치된 비상정차대는 69곳. 길이는 20여 미터에서 60여 미터로 최장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규격은 들쭉날쭉입니다. 평화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이다 보니 비상정차대 설치 의무가 없어 규격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의 한 비상정차대입니다. 보시다시피 길이가 짧고 끝나는 지점에 화단이 있어 차로로 재진입하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진행 방향에 비상정차대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표지판도 없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상정차대의 위치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비상시에 운전자들이 피난하거나 대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비상정차대에서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실제 얼마나 도로 진입을 시도했는지 파악 중인 가운데 트럭의 과속 여부 등 안전운전 미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요즘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산간 지역은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행위 자제하시고 화목보일러나 담배꽁초 등으로 불씨가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함은 내일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 퇴근길 무렵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정도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8도, 서부와 남부 지역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24도까지 올라서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우도는 낮 기온 25도로 낮에 조금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날이 흐리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 반쯤 제주항 동부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야간 운항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비위관을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9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간호사 28살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해 심근경색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 58살 진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설치된 감옥 조형물이 강제 철거됩니다. 제주도 보훈청은 4.3 단체들이 자진 철거를 거부해 오는 20일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서부경찰서는 4.3 단체 대표 18명을 재물 손괴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 소방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3조 1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소방 인력이 하루에 2번 교대하는 3조 2교대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24시간 근무 뒤 이틀을 쉬는 3조 1교대 근무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제주 비엔날레가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은 오는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제3회 제주 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2회 행사가 취소돼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6개 나라에서 60여 개 팀이 참가해 전시와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